TA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증시는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모멘텀 부족에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7월 구인 건수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고용 관련 우려를 키웠고 이에 9월 B컷 기대감은 45%로 또 한 번 상승했습니다. 또한 BOJ의 다카타 심의위원회 단계적 금리 인상 필요성 시사에 엔화는 143엔 초반까지 하락했고 니케이 지수가 1%대 하락한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장 후반 낙폭이 일부 축소되었지만 운수창고나 서비스, 통신 같은 방어적 성격의 업종만이 오전에 상승세를 이어갔고 대부분의 업종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된 가운데 삼성전자는 10개월 만에 7만 원 선을 하회했고 5% 넘게 상승하던 SK하이닉스는 2%대 상승으로 상승폭을 축소해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민간 고용 부진에도 서비스업 확장세가 유지되면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3거래일 연속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만 상승했습니다. 8월 ADP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9만 9천 명 증가하면서 3년 반 만의 최저, 예상치인 14만 4천 명을 큰 폭 하회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다만 이후 발표된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감소를 하면서 고용 우려를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8월 ISM 서비스업 PMI는 51.5로 예상과 이전치를 상회했고 S&P 글로벌의 서비스업도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에서는 자유소비재와 통신서비스 그리고 정보서비스가 상승했고 건강관리가 1%대 넘게 하락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에 소폭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부진한 미 경제 지표가 지속되면서 주요국이 하락세를 연장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민간 고용 약화에 하락했는데 실업 및 서비스업 지표의 낙폭을 일부 회복하기는 했습니다. 달러 역시 B컷 기대가 커지면서 약세를 이어갔고 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증산 연기에 장중 70달러 선을 상회하기도 했지만 나흘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부진한 민간 고용에 비농업 지표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다만 실업보험과 서비스업의 선방에 9월 B컷 기대는 소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고용이 10만 건을 하회하거나 실업률이 4.4%를 상회할 경우에 연준이 B컷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도 이러한 지표에 대한 경계감에 전강후약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밤에 있을 고용 보고서의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이러한 등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는 민간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확장세가 유지되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ETF 글로벌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유환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TF 애널리스트 박유환입니다. 현재 이번에는 리츠 ETF 관련된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이제 현재 미국 주식시장 크게 두 개의 방향키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바로 상대적으로 이제 확실한 이벤트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불확실한 이벤트인 미 대선입니다. 따라서 이번 자료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 미 대선 불확실성 변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을 찾고자 했습니다. 바로 리츠입니다. 리츠는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인과 동시에 해리스 후보 당선 시 예상되는 법인세율 인상의 피해가 적은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제 실제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8월 글로벌 리츠 지수, 나레이트 지수인데요. 6.2%의 총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누그러지자 글로벌 리츠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로 보였고 이후 8월 23일 미 연준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 기조 강연에서 통화정책 조정 시기가 도래했음을 밝히자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추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홍콩, 싱가포르, 미국, 유럽의 리츠 지수가 상승했으나 한국과 호주 리츠는 하락했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이제 자산 매입을 통한 외부 성장을 위해 부채를 통한 자본 조달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율의 하락은 리츠의 부채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리츠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8월 리츠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아직 고점을 논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먼저 장기 시계열을 가진 미국 리츠의 과거 추이를 점검해보면 긴축 종료 후 리츠는 타 자산군 대비 가장 빠른 상승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연준의 첫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리츠의 상승 여력은 기술적으로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제 2분기 미국 실적 발표에서 부동산 섹터는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이익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이익 성장의 회복은 주가 반등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분기 부동산 섹터의 기업 중에 84%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며 이는 S&P 500 전체 업종 중에 두 번째로 높은 비율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분간 경기 우려를 높이는 지표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무 구조가 우량한 대형 리츠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대형 리츠를 주로 편입한 ETF로는 XLRE가 대표적입니다. XLRE는 모기지 리츠를 제외하고 S&P 500 리츠 종목들을 편입하는 ETF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리츠 ETF로는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코덱스 미국 부동산 리츠, 에이스 미국 다우존스 리츠, 그리고 라이즈 글로벌 리얼티 인컴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두 개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비교적 확실한 이벤트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불확실한 이벤트인 미국 대선인데요. 이와 같은 이벤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은 바로 리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선반영되고 있는 리츠 시장인데요. 아직 고점을 논할 시점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경기 우려를 높이는 지표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무구조가 우려한 대형 리츠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박유한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KT 목표 주가 상향 코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담당 김준성입니다. 최근 KT의 주가 움직임이 좋은데요. 관련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목표 주가를 직전 목표 주가 대비 6% 상향한 5만 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KT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용 지표가 나쁘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서 실적 안정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또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규모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또 AI 관련 변동성 리스크가 작다는 점인데요. 시간 관계상 앞에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려보면 KT의 경우 통신의 3대 비용인 감가상각비, 인건비,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모두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즉 5G 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2018년도부터 있었는데요. 이 대규모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연한이 마무리가 되면서 비용이 점차 줄어드는 국면입니다. 게다가 정년퇴직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 인건비 측면에서도 비용 안정화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한편 이번 목표 주가를 상승한 가장 주요한 요인이기도 한데요. KT가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언급한 가운데 부동산 자회사의 아파트 완공에 따른 분양 매출이 가시권에 와 있습니다. 내년도 KT의 대규모 현금 유입 요인으로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KT는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해당 현금 유입을 배당 확대나 자기 주식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이 주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둔화, 밸류 프로그램, 그리고 AI 관련해서 굵직굵직한 이슈를 모두 투자 포인트로 갖고 있습니다. KT에 대한 목표 주가 5만 원, 투자 의견 파일 제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KT의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는 AI 적용에 따른 사업 효율화로 인한 안정적인 실적 성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등 AI 관련 사업의 고성장, 세 번째는 밸류 프로그램 발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역시 강원랜드 목표 주가 상향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강원랜드의 목표 주가를 기존 18,500원에서 2만 원으로 8.1%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4일 강원랜드에 대해 카지노 증설 및 외국인 이용객 규제 완화를 허가했습니다. 게임 인구의 양저화를 통한 카지노 트래픽 개선이 기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4일 강원랜드에 대해 카지노 일반 영업장 면적을 확대하고 게임 기구 수를 증설하는 방안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강원랜드는 기존 테마파크로 영업하고 있던 건물 1, 2층을
카지노 영업장으로 레노베이션하고 영업장 신규 오픈 이후 게임 기부스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신규 공간에는 매스 테이블 50대, 슬롯 머신 250대가 추가되어 총 테이블 250대, 슬롯 머신 1610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캐펙스는 약 2천억 원 가량으로 예상하며 신규 개장 시기는 2028년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외국인 이용객에 대한 규제 또한 완화됐는데 기존에는 외국인 시민권자만 강원랜드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문체부가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영주권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베팅 한도 역시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향후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이용객 규제 완화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일반적으로는 법령 개정에 3, 4개월이 소요되기에 본격적인 외국인 이용객 규제 완화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규제 완화의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닌 불법 카지노의 양지화로 해석이 됩니다. 세수 확보 차원보다는 불법 도박 확산에 대응하여 게임 인구를 양지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강원랜드를 찾는 트래픽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랜드의 목표 주가를 기존 18,500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역시 내국인 카지노의 성장 동력은 카지노 규제 완화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9월 4일이죠.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원랜드에 대해서 카지노 증설 및 외국인 이용객 규제 완화를 허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게임 인구의 양지화를 통한 카지노 트래픽 개선이 기대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업종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문준 의원입니다. 건설 담당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건설 산업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15년 건설업종 주가에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자료이고요. 저희 KB증권에서는 2014-15년 건설업종 주가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주가적인 측면에서 당시와 유사한 흐름이 2024-25년에도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014-15년은 유례없는 주택 호황기였으나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차별화가 극명한 시기였고요. 건설업체보다는 건자재 기업, 대형 건설업체 중에서는 오로지 구 현대산업개발만의 차별적 상승이 두드러졌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2014-15년과 같이 조금 다른 업황 사이클을 타고 있는 기업에 먼저 집중할 때라고 보고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번 사이클에 가장 두드러진 차별화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15년 건설주 주가 흐름의 시사점을 보면 결국 추세적인 주가 상승은 개선되는 환경 속에서 펀더멘털 개선을 함께 보여주는 기업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시장이 부분적으로 돌기 시작한 현재의 온기는 긍정적이지만 업황 회복이 서울 수도권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리스크를 단번에 해소해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누가 다음 사이클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투자자가 계속 집중해야 하는 것은 누가 먼저 사이클의 바닥을 벗어나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을 연상시키는 주가 흐름이 2024년 7월 건설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황에 대한 막연한 개선 기대감은 낮추고 업황의 바닥을 먼저 빠져나갈 기업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업종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산업 측면이 아니라 주가적인 측면에서 현재 시점이 2014년, 2015년에 그런 데자부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유리 없는 주택 호황기였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차별화가 이제 극명하게 나타났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이클에도 HDC 현대산업개발이 두드러진 차별화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때 당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2013년이죠. 빅베스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고 두 번째는 주택사업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는 기업들이 본격적인 금리나 초입기 함께 상승하였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현대산업개발이 타 기업들과 실적 개선이 차별하게 이루어진 그런 당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입니다. DI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태우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태우입니다.
DI 말씀드리겠습니다. DI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용으로 패키징 테스터를 공급하고 있고 SK하이닉스용으로는 메모리 웨이프 테스터와 패키징 테스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사의 투자 재개로 인해서 수주 가시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의 첨단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은 2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라인 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쪽에서도 동사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용인과 청주에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용인의 경우 약 9.4조 원, 청주의 경우에는 약 20조 원 이상 투입할 예정입니다. 용인과 청주는 차세대 D램과 HBM 생산 핵심 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HBM 장비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HBM3 관련 장비는 8단에서 12단까지 커버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DDR5 장비와 동일 사양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급 단가는 기존 DDR5 장비와 유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4년 1월부터 DDR5형을 포함해서 최소 100대 이상의 장비 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DDR4용 장비에 관련된 부분들도 긍정적입니다. DDR4 장비는 16에서 20단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칩의 전류 요구량과 입출력 접출량 증가로 인해서 파워 서플라이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ASP 단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수 증가는 버닝 테스트 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향후에 장비 대수 확대의 필요성은 증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단에서의 단층 테스트에는 D램용 장비가 사용이 되고 HBM 적층 후에는 HBM용 장비를 활용해서 테스트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정에서 동세 장비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혜 강도는 강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DI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데요. 삼성전자의 패키징 테스트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객사의 투자 재개로 인해서 수주 가시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인 거고, 두 번째는 2024년에는 HBM3용 장비 콜 승인이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장비 공급, 그리고 이어서 HBM4용 그런 테스트에 대한 콜이 기대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6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